탐사보도 전문기자 김경래 최강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조국 장관 관련된 국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장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고 조국 장관 참여하고 당연히 조국 장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오늘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처음으로 이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 요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하나마나한 소리죠. 하나마나한 소리요? 아니 절차에 따르지 하고 있다는 말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여당에서 뭐 이렇게 과잉 수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여론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문서답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권에서 지적하는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그 조국 장관 부인, 아들, 딸 전 가족을 이렇게 탈탈 터냐. 네. 또 두 번째 그 가정집에 가서 11시간씩 그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를 영장을 2번이나 재벌 받으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반인권적인 그런 수사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0여 명의 특수부 검사가와 한 50여 명, 40여 명의 수사관들이 이렇게 몰빵해서 아직 한 30일, 40일 되도록 특별히 밝혀낸 것도 없는데 네.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이제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은 이게 다 수사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한 거지 뭐 특별히 다른 감정이나 다른 무슨 뭐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해명한 정도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내려지고 있는 좀 따가운 시선들은 분명히 의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봐도 좀 지나쳐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조국 장관이어서 특혜를 받거나 봐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조국 장관이어서 오히려 더 무리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그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마 영장이 기각되면 네.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네. 이게 뭐 야당에서는 좀 발끈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동의하십니까? 이 우상호 의원은?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재밌게 하려고 하는 말의 어떤 레토릭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치권이 뭐 구속되면 어떠니 구속이 안 되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약간 수사의 약간의 압력성 발언이라서. 네. 유시민 작가야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 야인이 아닙니까? 네. 그분은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여권의 중진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영장은 이제 단기간의 얘기인데 좀 중기로 보면은 사실 이제 재판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요? 지금 이 얘기 하나하나가 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검찰의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조국 장관의 거취가 연동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다 가능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일을 거론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에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냥 그것도 수사인가요? 일부 격앙된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발언이 의총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여당이 어떻게 검찰을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검찰을 고발합니까? 그리고 또 고발하면 당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다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게 검찰을 견제하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의 과잉 수사나 또 결국 검찰이 아무리 과잉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럴수록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또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 이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복사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뭐 일부 법조인들도 그렇고 좀 반발이 있습니다. 검찰을 그렇게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당원도 아닌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마치 여당의 입장인 것처럼 치환해서 자꾸 그 기준으로 물어보시면 뭐 사실상 뭐 여권이라고 볼 수는 있죠. 예. 글쎄 유력한 스피커, 우리를 도와주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여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발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도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분은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 공재영 작가가 제 친구인데 그러세요? 공재영 작가가 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이런저런 스피커 역할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다 정치권에 물어보시는 건 지금 정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건 좀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강효상 의원이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SNS다 그런 얘기 썼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급선회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 조국 장관 뭐 사퇴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입장으로 좀 급선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잘 남의 당 사정을 잘 모르면서 심리전을 하시는 건데. 심리전이다. 저는 글쎄 그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까지 하신 의원께서 그렇게 그런 심전하시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당 내부에 일부 좀 불안해하고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원이 소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당이나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입장이 선회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다수 의원의 주장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느냐. 근데 제가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이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다. 근데 지금 그 조국 장관 관련된 뭐 수사도 있고 사실 이제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고 조국 장관도 정부의 일원이고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죠? 정부와 정부가 싸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해소되는 거죠. 그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국민들 피로감이 수사를 그렇게 오래 하실까요? 아니 이제 재판까지 이제 염두에 둔다면요. 재판은 그거는 다른 문제죠. 재판은 정부가 아니고요. 그건 사법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정부 내에 긴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해서 불편해진 게 아니고 수사 자체가 좀 약간 과거에 했던 일반적 관행을 좀 넘어선 절차와 방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왜 이렇게 하시냐.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이지. 개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부나 뭐 정치권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가령 구체적으로 표창장 위조 혐의는 과하다든가 그건 수사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인 거를 간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압수수색과 너무 긴 시간의 수사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고 길게 끄냐. 또 왜 이렇게 이슈를 옮겨가며 또 대상자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지리하게 하냐. 이런 수사검사를 20명이나 투입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수사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예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여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차피 야당이 활용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검찰만을 위해서 이러냐. 이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여당에 있는 건데 어차피 9월 말이면 수사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잘 들여다보고 실제로 조국 장관이 관련돼 있으면 우리 여권 내부 논의가 시작되죠. 근데 아닌 거로 확인됐을 때는 신속하게 하라는 거죠. 먼지 하나 털라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뭐 문제가 되는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겠다 이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이 좀 마무리되면은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된 뭐 의혹 이런 것들도
이런 같은 수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어제 예. 그 어디 TV 토론 나가서 네. 자유한국당 중진위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길래 네. 여보시오. 그러면 나경원 대표도 어차피 따라들 문제가 지금 있는데 네. 본인은 펄펄 뛰고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는 수사 방식대로 나경원 대표 수사를 하면 잘한다고 박수 치시겠어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잉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하는 건데 네. 더불어민주당과 또 조국 장관에게 가해졌던 겨누었던 칼날이 예. 야당한 데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즐기고 뭐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때 즐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 조만간 자유한국당의 문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지만 우상호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뭐 다시 뭐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지나친 과잉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 그러나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그 추상 같은 칼날이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보는 건 아니 그러면 왜 나경원 대표는 수사를 안 하냐? 조국 장관을 하면서 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 출혈 관련된 수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죠, 사실은.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국정감사는 네. 어떻게 진행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빼고요. 그 유엔 총회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DMZ 평화공원. 예. 네. 근데 저는 그 구상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 찬성했어요. 근데 그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아니라 그거는 결국 남북 간에 네. 합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또 유엔에 이게 왜 유엔에서 발표했냐면 예. 지금 이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게 유엔이잖아요, 유엔. 예예. 그러니까 유엔 통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네. DMZ를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가 없이 지금 당장 하자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 협상은 남과 북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이지만 네. 유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한반도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일에는 참여를 해달라 함으로써 네.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 그런 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 비핵화도 안 됐는데 벌써 지대 제거하려고 하느냐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 평화공원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찬성했으면서 이건 반대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뢰 깔려 있었고 평화공원 만들려면 지뢰 제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께서는 그때도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게 네. 11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산에 온다. 요 얘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예. 그 이야기가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정보위원회의 그렇죠. 국정원장 보고 아닙니까? 예예. 자세히 들어보니까 첫 질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국정원장이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 의원이 질문을 그러면 남북 간의 남북 협상은 지금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보적이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은재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예예. 기자들에게 발표하면서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부산에 올 수도 있다. 부산에 온다는 거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예. 남북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하니까 그거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가능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개를 섞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위원장 하는 이해운 위원장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가 바로 기자들한테 아니다. 그래요? 두 개의 질문이 다른 질문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예. 더 가관인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국면을 덮으려고 김정은 답방서를 흘렸다라고 막 화를 내시길래. 그랬죠. 예. 아니 자기 당 의원이 잘못 브리핑한 건데 그러면 그 자기 당 의원이 조국 국면을 덮으려고 그러면 블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당 의원이 잘못 발표한 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정원을 비판하는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엉망이구나 정말. 공격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니 참 이것도 참 코미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께서 파악한 바로는 이거는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거다. 그리고 이은재 간사가 정확하게 지금 이은재 간사 한번 저기 그러겠네요.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불러서 한번 물어보셔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가능성이 있어도 말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말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물론 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북미 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예.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또 가능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 방문 추진하고 싶죠. 그러나 추진하고 싶은 것과 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사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 있는 상황, 뭐 진전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